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명절이 끝나면 유난히 몸이 무겁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안 풀리고 손발이 붓고 얼굴빛이 누렇게 변하기도 하죠. 며칠 푹 쉬었는데 왜 이럴까요?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겠지. 연휴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나 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럴 때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간이에요.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하게 일하는 장기입니다. 소리 없이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피 속의 독소를 걸러내고 음식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바꾸죠. 그런데 명절이 지나면 이 간이 가장 혹사당하는 시기가 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명절 음식은 대부분 기름지고 짭니다. 전, 갈비찜, 잡채, 송편. 거기에 술 한 잔, 둘, 셋. 밤늦게까지 이야기 나누고 잠도 부족하고 운동은 거의 안 하죠. 이 모든 게 간을 지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간은 아파도 말이 없습니다. 신경이 거의 없어서 통증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간이 손상돼도 우린 잘 모른 채 지내죠. 하지만 간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소리 대신 몸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몸이 붓고 소화가 안 되고 피부가 푸석해지고 기운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것. 이게 바로 간이 이제 힘들다는 뜻이에요. 명절 때 먹은 음식들이 간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아시나요? 지방과 염분, 당분이 평소보다 몇 배나 많습니다. 그걸 며칠 동안 계속 섭취하면 간은 독소를 다 걸러내지 못하고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게 바로 붓기와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술은 말할 것도 없죠. 간은 술이 들어오면 모든 일을 멈추고 알코올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이 간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켜요. 명절 내내 술자리가 이어졌다면 지금 간은 그야말로 탈진 상태일 겁니다. 간이 피로해지면 몸 전체의 에너지 순환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힘이 안 나고 쉬어도 개운하지가 않죠. 심지어 감정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간이 약해지면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몸의 에너지가 부족하니 마음까지 지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다 그렇지 뭐. 그냥 나이 탓이지. 하지만 아닙니다. 간은 나이보다 습관에 더 민감합니다. 특히 명절처럼 며칠 동안 과식과 과음을 반복하면 젊은 사람도 간이 급격히 지쳐요. 명절이 끝나고 나서 몸이 무겁거나 붓는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간이 회복을 요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간을 쉬게 해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붓기와 피로가 오래가고 지방간이나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간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명절이 끝난 지금이 바로 간에게 휴가를 줘야 하는 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쉬게 하는 것. 무리하게 디톡스나 단식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간에 더 부담을 줍니다. 간이 원하는 건 단순해요. 기름기 줄이고 술을 멀리하고 충분히 자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 이게 간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몸이 붓고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면 그건 간이 보낸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간은 우리 몸의 에너지 창고이자 해독 공장입니다. 간이 쉬지 못하면 몸 전체가 피로해지고 결국은 면역력까지 떨어집니다. 지금 느끼는 붓기와 피로, 그건 단순히 명절 후유증이 아닙니다. 조용히 일만 하던 간이 이제 그만 좀 쉬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명절 기간 동안 간이 지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먹고 마시는 게 평소보다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간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은 하루 24시간 내내 일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피 속의 독소를 걸러내고 음식에서 들어온 지방과 당을 분해해서 몸이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문제는 독소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간세포가 피로에 쌓이게 된다는 거죠. 명절 음식은 대부분 간을 혹사시킵니다. 전, 잡채, 갈비찜, 송편올 기름기와 당, 염분이 많아요. 이걸 며칠씩 먹으면 혈액 속 지방과 나트륨이 쌓여서 간의 해독 효율이 떨어집니다. 특히 술은 간에게 치명적이에요. 술을 마시면 간은 다른 일을 다 멈추고 오직 알코올 해독에만 집중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이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죠. 그게 반복되면 지방이 쌓이고 결국 지방간으로 이어집니다. 지방간은 무섭습니다. 처음엔 아무 증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피로가 심하고 몸이 붓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얼굴빛이 칙칙해지죠. 이건 간이 이미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간이 지치면 피가 탁해집니다.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지 못하니까요. 그 피가 몸을 돌면 붓고 무겁고 기운이 빠집니다. 그래서 간이 피곤하면 몸이 붓는 겁니다. 또 하나, 간은 에너지 창고이기도 합니다. 음식에서 들어온 영양분을 필요할 때 꺼내서 쓰도록 저장하죠. 그런데 간이 피곤하면 이 과정이 막힙니다. 결국 몸은 영양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피로감이 쌓이는 겁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간을 쉬게 하고 회복을 돕는 겁니다. 첫째, 술을 완전히 끊는 것. 명절 때 마신 술이 아직 간 속에서 분해 중일지도 모릅니다. 하루 한두 잔은 괜찮다는 말, 간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간은 한 방울의 술에도 반응합니다. 적어도 2주는 완전히 금주하세요. 그게 간에게 주는 진짜 휴식입니다. 둘째, 기름진 음식 줄이기. 명절 내내 기름에 부친 전, 고기, 잡채를 먹었죠. 이제는 삶거나 찐 음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두부, 달걀, 생선, 콩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간에 부담이 덜한 음식이에요. 채소 중에서는 미나리,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가 좋습니다. 이 채소들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죠. 특히 미나리는 간의 독소를 빼주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셋째, 단 음식 멈추기. 명절 후엔 단 게 당깁니다. 그건 간이 피로하다는 신호예요. 당분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바뀝니다. 과자, 케이크, 음료수, 떡 같은 음식은 간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당분을 줄이는 게 간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넷째, 물 자주 마시기. 간이 해독하려면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커피, 탄산음료, 술은 수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소를 더 농축시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맑은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후로 한 컵씩 마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수면이 간의 재생시간.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합니다. 이 시간에 깨어있으면 간이 쉴 틈이 없습니다. 자정 이전에 잠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간 건강의 핵심이에요. 단 하루만 일찍 자도 몸이 달라집니다. 여섯째, 가벼운 운동. 식사 후 30분 정도 걷는 습관, 이게 간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 혈류가 좋아지고 간으로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됩니다. 그게 해독 효율을 높여주죠.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2030분만 꾸준히 움직이면 됩니다. 일곱째, 스트레스 줄이기. 간은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장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간의 해독 능력을 떨어뜨리고 지방이 더 쌓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 간이 상한다는 말이 생긴 거예요. 명절 동안 쌓인 감정,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걷기,
음악, 햇빛, 웃음 이게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여덟째, 비타민과 보조 영양소. 비타민 B9는 간의 에너지 대사를 도와줍니다. 타우린은 피로를 완화하고 밀크시슬은 손상된 간세포 회복을 돕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예요.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아홉째, 무리한 디톡스 금지. 요즘 해독 주스, 단식 같은 게 유행인데 간이 이미 피로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독입니다. 간은 해독기관이라 뭔가 들어오면 무조건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회복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간에게 필요한 건 일을 줄이는 것이지 새로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간은 회복력이 놀라울 만큼 빠른 장기입니다. 단 휴식이 주어질 때만 그래요. 지금부터 딱 2주 술 끊고 기름기 줄이고 일찍 자고 물 많이 마시면 피부가 맑아지고 붓기가 빠지고 피로가 훨씬 줄 겁니다. 몸이 붓고 피곤하고 무기력하다고요?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간이 보내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지금 알아차리면 당신의 간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번 명절 뒤에는 몸보다 간부터 챙기세요. 간이 편해야 몸이 편하고 몸이 편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이게 진짜 회복의 순서입니다. 이제 명절은 끝났습니다. 음식도 정리됐고 손님도 돌아갔고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몸은 여전히 무겁고 붓기는 빠질 생각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서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이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간이 여전히 피로하다는 뜻이에요. 간은 조용하지만 똑똑한 장기입니다. 몸이 힘들다고 말은 못하지만 몸 전체의 균형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나 좀 힘들다. 조금만 쉬게 해줘. 그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명절 후 붓기와 피로를 방치하면 몸은 점점 둔해집니다. 간이 해독을 제대로 못하니까 노폐물이 쌓이고 혈액이 탁해지고 순환이 느려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심하면 지방간, 고지혈증, 고혈압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 간은 회복력이 가장 빠른 장기입니다. 문제는 회복할 기회를 안 준다는 것이에요. 간을 살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2주만 술을 멀리하고 기름진 음식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고 자정 전에 자면 됩니다. 이 단순한 4가지가 병원 치료보다 강력한 간 회복법이에요. 간은 생각보다 금방 반응합니다. 하루만 일찍 자도 아침 피로가 다르고 이틀만 금주해도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관리하면 붓기가 빠지고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2주가 지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피부톤이 맑아집니다. 결국 건강은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작은 걸 꾸준히 지키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간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해독 주스 마시고 단식하고 보조제만 챙기는 게 아니라 하루 3끼를 편하게 먹고 밤에 잘 자는 것. 그게 간이 가장 고마워하는 일입니다. 간이 편해지면 몸 전체가 바뀝니다. 피가 맑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간이 제 기능을 되찾으면 몸의 에너지 흐름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특히 중년 이후엔 간이 곧 기운입니다. 간이 튼튼한 사람은 피로가 쌓여도 금방 회복하고 하루를 오래 버팁니다. 반대로 간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무리해도 늘어지고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쉽게 지칩니다. 지금 붓기와 피로를 느낀다면 그건 간이 도와달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건강은 병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몸이 이상하다 느낄 때 돌아봐야 지킬 수 있습니다. 명절 동안 가족 챙기느라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했죠. 이제는 본인을 챙길 시간입니다. 잠깐 멈춰서 내 몸이 어떤지 들어보세요. 피곤하다면 그건 쉬라는 뜻이에요. 몸이 붓는다면
그건 간이 지쳤다는 뜻이에요. 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한 장기입니다. 무리하면 바로 표시를 내고 잘 쉬게 해주면 바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간은 노력한 만큼 보답하는 장기라고도 불립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술 대신 물 한 컵, 야식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TV 대신 조용한 산책,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하루 이틀은 별다를 게 없어 보여도 7일만 지나면 분명 달라집니다. 간이 회복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기운이 돌아오고 소화가 편해지고 밤에 잠이 깊어집니다.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이 상쾌해져요. 그게 바로 간이 살아났다는 신호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 침묵하는 수호자입니다. 지치면 아무 말도 못하지만 우리가 돌보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명절이 끝난 지금 간에게 진짜 휴가를 주세요. 기름기와 술, 늦은 밤 대신 물과 휴식, 그리고 평온한 마음을 주세요. 간이 편해야 몸이 편하고 몸이 편해야 삶이 편합니다. 이번 주는 간에게 선물하는 한 주로 만들어 보세요. 그게 당신의 건강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첫 걸음입니다.